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 정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조용한 밤, 갑자기 카카오 영상통화 벨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화면에는 이레나라는 이름이 깜빡이고 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 둘도 없이 지냈던 친구, 이레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레나? 오랜만이다. 거기는 몇 시니?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이레나의 모습에 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불 꺼진 방, 창밖으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레나의 뒤로는 낡은 전기난로가 희미한 빛만 비추고 있었지요. 나탈리아, 이레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더는 여기서 못 살겠어. 숨이 막혀. 이레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영상통화 화면 너머로도 그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아입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지 이제 4년이 되어가네요. 이태원의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며 딸과 함께 새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오랜 친구 이레나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통화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전기도 자꾸 끊기고 안나는 밤마다 공습 사이렌 소리에 덜덜 떨어. 마트엔 우유도 없고 병원은 가도 의사가 없어. 이레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이레나, 무슨 일이야? 너 설마. 걱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이레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주에 공장에서 사고가 났어. 남편은 이미 전쟁에서 사망했고 나 혼자 일해야 했는데 기계에 팔이 끼었어. 병원에 가도 약이 없대. 의사도 부족하고 이제 일도 못하게 됐어. 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4년 전 떠나온 러시아의 참상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얼마나 다른지 새삼 느껴집니다. 여기 한국은 너무 따뜻해. 정전도 없고 지금도 우리 딸이 혼자 화장실 가. 무섭지 않대. 이레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게 속삭였어요. 어떻게 가면 돼? 한국. 나도 갈 수 있어? 이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과 그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했죠. 그렇지만 이레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이레나, 일단 진정해. 내가 알아볼게. 그리고 안나는 어때? 많이 컸겠네. 이레나는 잠시 화면을 돌려 자고 있는 딸을 보여주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어린 소녀가 담요 하나를 덮고 웅크리고 자고 있었어요. 이제 8살이야. 학교는 문을 닫았어. 폭격 위험 때문에. 이제 나도 일을 못하는데 안나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레나, 내일 다시 전화할게. 그때까지 방법을 찾아볼게. 조금만 더 참아. 이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이 끊기기 직전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환했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거리를 오갔습니다. 이 일상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오늘 새삼 깨닫게 되었네요. 이레나와 안나를 어떻게든 이곳으로 데려와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들에게도 안전한 밤, 따뜻한 집, 희망찬 내일이 필요하니까요. 이레나와의 통화를 끝내고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제가 처음 한국에 왔던 날들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었죠. 30살의 나이에 전혀 다른 나라로 떠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낯설었는지 모릅니다. 러시아에 돌아가고 싶다고 울던 내가 이제는 친구를 이곳으로 데려오려고 하다니.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네바 강가, 현우와 제가 처음 만났던 그 미술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5년 전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관에서 영어 가이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한적한 평일이었어요. 마지막 투어를 마치고 그림들을 혼자 바라보고 있을 때였죠.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이 그림에 대해 영어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바로 현우였습니다. 서울에서 온 건축가로 러시아 건축과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눈에 그의 진지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술을 이해하려는 사람 같았어요. 이 건물의 구조가 정말 흥미롭네요. 고전적인 러시아 양식인데도 현대적인 요소가 숨어 있어요. 현우의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디테일을 발견했어요. 그날 저는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와 미술관을 계속 돌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즐거웠거든요. 나탈리아, 내일도 시간 있으세요? 네바 강변의 건축물들을 함께 보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현우는 2주간의 러시아 여행 일정을 전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저와 도시를 탐험했죠.
그의 조용한 열정, 깊은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 빠져들었어요. 현우가 가장 좋았던 건 그가 저를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 꿈, 두려움까지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딸 소피아에 대한 이야기도 관심 있게 들었고요. 한국에 와보지 않겠어요? 서울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도시예요. 소피아도 좋아할 거예요. 처음엔 그저 친절한 제안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우가 러시아를 떠난 후에도 우리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일상을 보여주었고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습을 전했어요. 6개월 후 현우가 다시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청혼을 받았습니다. 당신과 소피아와 함께 살고 싶어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 말에 기뻤지만 현실적인 걱정도 컸어요. 현우 씨에 비해 저는 많이 부족했으니까요. 아이까지 있는 미혼모를 어느 부모가 좋아할까요? 당신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러시아 여자애, 아이까지 있는데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솔직히 많이 반대하세요. 특히 어머니가요. 하지만 제가 설득할게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처음 한국에 초대받아 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현우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그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소피아는 설렘과 긴장감에 계속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부모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고 그의 어머니가 나왔어요. 그 차가운 시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사를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미소 한 번 짓지 않았어요. 외국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말도 안 돼.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은 없었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은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몰랐지만 그 말투와 표정만으로도 무슨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나탈리아는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주일 내내 긴장된 공기 속에서 지냈어요. 소피아는 놀이터에 가고 싶어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여 주로 방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던 현우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소피아가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소피아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미소를 보고 처음으로 표정이 풀렸어요. 김치야.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고 소피아는 그 단어를 따라했습니다. 김치.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소피아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쳤고 소피아는 러시아 단어를 가르쳐드렸습니다. 점점 저에게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현우의 완강한 의지와 소피아의 순수한 매력이 시부모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결혼을 허락받았고 저는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낯선 환경.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요. 하지만 현우와 그의 가족, 특히 시어머니가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나탈리아, 이건 된장찌개. 우리 현우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 시어머니가 요리를 가르쳐 주시며 현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그분의 눈에 담긴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 저를 경계하셨던 그 눈빛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딸처럼 챙겨주십니다. 지금은 소피아와 저,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한 가족이 되었어요. 한국인의 정을 듬뿍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이레나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머릿속에는 이레나와 안나를 어떻게 도울지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소피아는 아직 자고 있어서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창밖으로는 어제 내리던 눈이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레나에게 다시 전화해볼까? 시계를 보니 러시아는 지금 새벽일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비자 정보, 외국인 등록 절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정오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레나였어요. 나탈리아, 어제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더 통화를 못했어. 미안해. 화면 속 이레나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지친 눈빛이었습니다. 배경으로는 창밖에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괜찮아, 이레나. 나도 내 상황에 대해 생각해봤어. 이레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전기, 병원, 따뜻한 집, 그런 것만 있어도 살 수 있어. 안나를 위해서라도.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현우에게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정말 살만한 곳인가요? 이레나, 한국에 대해 솔직히 말해줄게. 저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작은 나라야. 하지만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지. 버스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오고 인터넷은 세계에서 가장 빨라.
무엇보다 안전해. 이레나의 눈이 조금 밝아졌어요. 병원은? 안나가 아프면 어떻게 해? 병원은 정말 좋아. 예약하면 바로 볼 수 있고 의사들도 친절해. 무엇보다 약이 충분하고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소피아가 지난번에 열이 났을 때 저녁 늦게였는데도 소아과 병원이 열려 있었어. 화면 너머로 이레나의 딸 안나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경찰은 진짜 오고 개입해.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 말에 이레나는 순간 눈물을 글썽였어요. 러시아에서는 가정폭력에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된 후 여성들의 삶이 더욱 불안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는 어때? 안나가 언어를 모르는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 소피아도 처음엔 한국어를 하나도 몰랐지만 학교에서 특별 수업을 받았어. 지금은 친구들과 완벽하게 소통하고 있어. 이레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어요. 일자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쉽지 않아. 언어가 장벽이 되지. 하지만 다문화 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일도 있어. 나도 처음엔 꽃집에서 단순 작업만 했지만 지금은 내 가게를 운영하고 있잖아. 이레나의 표정이 점점 희망으로 밝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물가는? 집은 어떻게 구해? 물가는 러시아보다 높아. 하지만 임금도 높고 생활 필수품은 언제나 구할 수 있어. 집은? 처음엔 월세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거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 프로그램도 있어. 안나가 화면 앞으로 와서 물었어요. 거기는 정말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러시아의 아이들은 정전이 일상이 되어버렸나 봐요. 그래, 안나. 여기는 밤에도 환해. 그리고 난방이 끊기지 않아.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 안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이들을 도와야겠다는 결심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레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여기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있어. 사람들이 미래를 믿고 발전하려고 노력해. 그런 에너지가 느껴져. 이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 안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에서. 대화를 마치기 전 저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레나, 한국에 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야. 문화 충격도 있고 언어도 배워야 해. 하지만 노력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이레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탈리아, 난 준비됐어. 여기보단 어디든 나을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줘. 전화를 끊고 나서 소피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누구랑 통화했어? 이레나 이모야. 어쩌면 곧 한국에 올지도 몰라. 소피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안나도 와? 내가 한국어 가르쳐 줄게. 딸의 순수한 반응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레나와 안나가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저와 소피아처럼 희망의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매일 밤 이레나와 통화하며 한국 입국 준비를 도왔어요. 오늘도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레나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배경에는 여러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나탈리아 봐. 이게 KTA 신청서야. 이레나가 영어로 된 서류를 화면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망이 느껴졌어요. 제가 알려준 대로 한국 전자여행어 과제 신청을 시작한 모양입니다. 맞아. 잘하고 있어. 다 작성했으면 여권 사진 스캔본도 첨부해야 해. 이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여권 갱신 신청도 했어. 다행히 지연 없이 진행되고 있어. 내 여권은 문제없는데 안나의 서류가 조금 복잡해. 러시아에서는 전쟁 이후 여성과 아이들의 출국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를 우려해 자녀를 동반한 여성의 해외 이주를 어렵게 만든다고 해요. 걱정 마. 관광비자로 먼저 오는 거니까 가능할 거야. 일단 여기 도착하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 화면 너머로 안나가 뛰어왔습니다. 지난번보다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안나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이레나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안나가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받았어. 하루 종일 연습하고 있어. 안나는 신이 나서 물었어요. 엄마, 거긴 정말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 이레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탈리아 이모가 그랬지. 여긴 밤이 무섭지 않은 나라래.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찡했어요. 어린 안나에게
밤이 무섭지 않은 나라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 아이가 겪었을 불안과 공포가 느껴졌어요. 안나, 정말 잘했어. 여기 오면 소피아가 한국어를 더 많이 가르쳐 줄 거야. 안나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레나는 딸을 잠시 놀게 보내고 다시 진지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솔직히 두려워.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5년 전 제가 정확히 같은 두려움을 느꼈으니까요. 나도 그랬어. 이레나,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 손이 떨렸어. 소피아는 설레었지만 난 공포에 가까웠지. 그런데 알아? 그 결정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레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 언어. 처음엔 문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어. 길을 잃을까봐,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까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 지금은 내가 이 동네에서 외국인이 아니라 나탈리아 씨로 불리니까. 이레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어요. 친구들은 뭐라고 해? 내가 한국에 간다니까. 반대하던데? 응. 미쳤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거기 가서 뭐 하려고? 라고. 이해해. 그들도 떠나고 싶지만 용기가 없는 거야.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말했어. 살려고 가는 거야. 여긴 죽지 않으려고 사는 곳이야. 라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레나의 결심이 얼마나 절실한지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 제대로 준비해보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보내줄게. 그리고 한국에서의 첫 몇 달을 위한 계획도 세워보자. 이레나는 어디서 찾았는지 공책과 펜을 꺼내 준비했습니다. 전기가 불안정한 러시아에서도 그녀는 새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소피아의 방으로 갔습니다. 딸은 책상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어? 소피아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나랑 안나랑 소율이. 소율이는 내 베프야. 안나가 오면 우리 셋이 같이 놀 거야. 딸의 순수한 마음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어른들보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열려있지요. 그래. 곧 안나가 올 거야. 우리가 잘 도와줘야 해.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그림에 집중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이레나와 안나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레나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와 안나가 한국어 공부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단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희망. 마지막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희망. 러시아어로 나데즈다. 한국어로 희망. 어떤 언어로든 그 의미는 같습니다. 이레나와 안나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모든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레나와의 통화 이후 제 생활은 더욱 바빠졌어요. 꽃가게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이레나와 안나의 한국 입국을 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찍 꽃가게 문을 열었어요. 배달 주문이 많은 날이라 서둘러야 했죠. 나탈리아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옆 카페 주인 김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동네에서 2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모두 제 이름을 알고 저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요. 처음엔 러시아 아가씨라고 불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탈리아 씨로 불리는 게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문이 많아서요. 김 씨도 아침부터 바쁘시네요. 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얼굴이 밝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러시아에서 친구가 곧 한국에 올 것 같아요. 딸아이도 함께요. 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대단하네요. 러시아는 지금 많이 힘들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쟁 때문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제 친구도 남편을 잃고 다쳐서 일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안 됐네요. 한국에 오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문화 센터도 있고 제 카페에서 일할 사람도 필요한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김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런 작은 친절이 큰 힘이 되는 법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레나가 오면 꼭 말씀드릴게요. 꽃가게로 돌아와 오늘의 주문을 확인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레나의 메시지였습니다. 나탈리아, 한국어 앱으로 인사 연습하고 있어. 어때? 짧은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이레나가 서툰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이레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그 노력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잘했어.
발음도 좋은데 내가 자주 쓰는 한국어 표현 몇 가지 더 알려줄게. 카톡에 김치볶음밥 사진과 함께 레시피를 보냈어요. 이건 너도 만들 수 있어. 재료만 있으면 쉬워. 소피아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이레나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우와, 맛있어 보인다. 마트에 김치가 있을까? 여긴 여전히 생필품 구하기가 어려워. 오늘도 전기가 3시간 나갔어. 그 메시지를 읽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레나에겐 사치품일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오면 걱정 없어. 여기 마트는 24시간 열려 있고 뭐든 살 수 있어. 오후에는 꽃꽂이 주문을 완성하면서도 계속 이레나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녀는 KETA 신청이 통과되었다며 기뻐했고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갈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 이레나의 메시지에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전기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마트엔 생필품이 없지만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소피아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이레나의 친구 올가였어요. 그녀도 러시아에서 제 친구였는데 이레나를 통해 제 연락처를 알게 된 모양입니다. 나탈리아? 오랜만이야. 이레나가 한국에 간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올가의 목소리는 반신반의하는 듯했습니다. 응, 준비 중이야. 곧 비자 신청도 할 거야. 그런데 정말 가능할까? 우리는 너무 늙었어. 아이도 있고 그곳에서 나 같은 사람 받아줄까? 올가의 걱정은 당연했어요. 저도 처음엔 같은 불안감을 가졌으니까요. 올가, 한국은 생각보다 열려 있어. 다문화 센터가 있고 외국인 여성을 위한 통역 일자리도 많아. 국제학교도 있고 여기선 다문화가 특이한 게 아니라 있는 거야. 올가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어요. 나탈리아, 너 행복해?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삶이 완벽하진 않지만 안전하고 희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응, 행복해. 처음엔 너무 낯설고 외로웠지만 지금은 이곳이 집이라고 느껴. 소피아도 학교에 잘 적응했고 무엇보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값진지 몰라. 통화를 마치고 나서 소피아가 물었어요. 엄마, 이레나 이모랑 안나 정말 와요? 응, 아마 곧 올 거야. 그럼 올가 이모도 올 수 있어요? 소피아의 순진한 질문에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가능성을 보는 법이죠. 글쎄, 올가 이모도 오고 싶어 할지도 몰라. 우리가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보면. 그날 밤 이레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계획 1점, 공항에서 만나기 2점, 집으로 데려오기 3점, 따뜻한 된장찌개 대접하기. 기대돼. 이레나가 보낸 답장은 짧았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고마워, 나탈리아.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져.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레나와 안나에게, 그리고 어쩌면 올가와 다른 러시아 여성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작은 도움이지만 제가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소피아가 그린 그림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벚꽃나무 아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 곧 만나요. 2주가 흘렀습니다. 이레나의 출국 준비는 예상보다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영상통화로 그녀의 지친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나탈리아, 여권갱신에 문제가 생겼어. 외교부에서 자꾸 서류를 반려해. 이레나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났어요. 러시아 정부가 전쟁 중 여성, 특히 아이를 가진 여성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반려했대? 공식적인 이유는 서류 미비래. 하지만 창구 직원이 조용히 말해주길. 요즘 젊은 여성들, 특히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경우 특별 심사를 한대.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거지.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러시아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어쩌면 안나의 서류를 먼저 준비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 이레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나의 여권도 문제야. 아버지의 사망 증명서가 필요한데 전쟁 지역에서 제대로 된 증명서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 전쟁의 상흔이 이렇게 일상적인 서류 하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레나, 포기하지 마. 항상 방법은 있어.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알아. 난 포기 안 해. 안나를 위해서라도. 화면 너머로 이레나의 집 상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보다 더 어두워 보였고 창문에는 테이프로 X자가 붙어 있었어요. 창문은 왜 그런 거야? 이레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폭격이 있을 경우 유리 파편이 덜 튀게 하는 거야. 요즘 공습 경보가 자주 울려.
안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물어봤어요. 안나는 지하 대피소에 있어. 오늘 학교 수업을 그곳에서 해.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해요. 이레나, 내가 한국의 러시아 대사관에 문의해 볼게. 어쩌면 그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통화를 마치고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난민 지원 단체, 재외국민 지원 프로그램, 인도주의적 비자 가능성, 모든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날 저녁 소피아와 저녁 식사를 하는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레나 이모랑 안나는 언제 와요? 학교에서 선생님께 말했더니 안나를 위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대요. 소피아의 순수한 기대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아이에게 현실의 복잡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이모가 여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소피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요? 비행기 표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소피아. 어떤 나라들은 사람들이 쉽게 나갈 수 없게 만들기도 해. 소피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건 불공평해요. 안나도 우리처럼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맞아, 소피아.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다음 날, 이레나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녀의 친구들이 모여 그녀의 출국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다들 말려.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언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 거야? 아이는 어떻게 교육시킬 건데? 솔직히 흔들렸어. 그녀의 불안감이 이해됐어요. 저도 그런 질문들에 시달렸으니까요. 그들의 걱정은 이해해. 하지만 내 마음은 어때?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이레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려고. 여긴 죽지 않으려고 사는 곳이야. 나는 안나에게 삶을 선물하고 싶어. 그 말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레나의 결심이 얼마나 진실되고 간절한지 느껴졌습니다. 그럼 계속 노력하자. 어떤 방법이든 찾을 거야. 그날 밤, 현우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저를 경계했지만 지금은 제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셨죠. 어머니, 제 러시아 친구가 딸과 함께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방법 아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 박 집사님이 법무부에서 일하셨어. 한번 여쭤볼게. 그리고 만약 친구분이 오게 되면 처음엔 우리 집에서 지내도 돼. 방 하나 비어 있으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정이구나 싶었어요. 처음엔 저를 못마땅해 하셨던 분이 이제는 제 친구까지 도우려 하시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이레나에게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도 기뻐했어요. 작은 진전이지만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하늘이 별로 가득했어요. 러시아의 이레나와 안나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언젠가 우리가 함께 이 하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꽃가게에서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오전에는 결혼식 부케 주문이 3개나 있었고 오후에는 기업 로비를 장식할 대형 화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잠시 끊긴 틈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우체부가 들어왔어요. 나탈리아 씨 맞으세요? 러시아에서 온 우편물입니다. 놀라서 일어섰어요. 러시아에서 온 우편물이라니. 요즘은 대부분 메시지나 이메일로 연락하는데 말이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작은 봉투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벚꽃나무 아래 웃는 2사람. 아니, 자세히 보니 내 사람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서툰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안나입니다. 곧 갈게. 기다려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안나가 한국어로 쓴 첫 편지였습니다. 그림 옆에는 이레나의 짧은 편지도 있었어요. 나탈리아, 안나가 너무 보내고 싶어 해서 오늘 전기가 들어와서 컴퓨터로 한글을 찾아보고 열심히 썼어. 좋은 소식이 있어. 다음 주에 영사관 면접이 잡혔어. 희망이 보여. 곧 만나자.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잠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레나와 안나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고 소피아가 학교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딸의 얼굴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발표를 했어요. 선생님이 제 발표가 제일 좋았대요. 소피아에게 안나의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봐. 안나가 보낸 거야. 소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와. 정말 곧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이제 희망이 보인다고 하네. 딸은 신이 나서 그림을 살펴보았어요. 이건 벚꽃이네요. 안나는 한국에 벚꽃을 보러 오고 싶은가 봐요. 소피아의 관찰력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러시아에도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만 지금 그곳에서는 그런 아름다움을 즐길 여유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 봄에 안나가 오면 우리 같이 벚꽃 구경 가자.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저도 안나에게 편지 쓸래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이레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음이 울린 후에야 그녀가 받았어요. 나탈리아, 미안해. 지금 대피소에 있어. 오늘 또 공습 경보가 울렸거든. 배경에서 여러 사람들의 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안나의 그림 받았어. 정말 예쁘더라. 이레나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안나가 너무 기뻐했어. 처음으로 국제우편을 보냈거든. 그리고 영사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어. 인도주의적 비자로 신청하라고 조언해 주셨어. 정말.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 응. 내 부상 진단서와 안나의 학교 상황을 설명하니까 이해해 주시더라. 특히 한국에 지인이 있고 초기 정착 계획이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어. 이레나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느껴졌어요. 여전히 대피소에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듯했습니다. 근데 나탈리아, 솔직히 무서워. 만약 한국에 가서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안나를 위해 정말 좋은 선택일까? 이런 고민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저도 소피아를 데리고 한국에 올 때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으니까요. 이레나, 내 마음 이해해. 나도 그랬어.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용기였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야. 전화 너머로 이레나의 깊은 한숨이 들렸어요. 고마워, 나탈리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지만 너는 이해해줬어. 당연하지. 우리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살 권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권리, 그건 누구에게나 있어. 통화를 마치고 소피아의 방으로 갔어요. 딸은 책상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안나에게 편지 쓰고 있어요.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보여줄 곳들 목록이에요. 소피아의 목록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롯데월드, 한강공원, 우리 학교, 북초나농마을,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타워가 적혀 있었습니다. 왜 서울타워를 마지막에 넣었어? 소피아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밤에 가장 예쁘니까요. 안나가 밤이 무섭지 않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요. 딸의 따뜻한 마음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쉽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이죠. 침대에 누워 오늘 받은 안나의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벚꽃나무 아래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그 미래가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오늘은 이레나와 안나가 한국에 도착하는 날이에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자꾸만 시계를 확인했죠. 소피아는 제 옆에서 들뜬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안나가 정말 오늘 와요? 그래. 2시간 후면 만날 수 있어. 소피아는 손에 든 종이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환영 문구를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정성스럽게 적은 손글씨였어요. 안나가 이거 보면 좋아할까요? 당연하지. 너무 예쁘게 썼네. 지난 2개월은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레나는 수차례 영사관을 오가며 비자 심사를 받았고 러시아 당국의 출국 제한 조치로 몇 번이나 좌절할 뻔했어요. 하지만 기적처럼 인도주의적 사유로 출국 허가를 받았죠. 어쩌면 이레나의 부상과 안나의 교육 상황이 고려된 것 같아요. 공항에 도착하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국장 앞에 서서 도착 점검판을 주시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예정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고 합니다. 소피아, 이제 곧이야. 입국장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빼고 살펴봤어요. 10분, 20분, 30분.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러시아로 돌려보내진 않았을까? 그때 입국장 문이 다시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이레나와 안나였습니다. 이레나는 한 손으로 트롤리를 밀고 다른 손으로는 안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레나, 안나, 여기야. 소피아가 먼저 뛰어가 안나에게 환영 팻말을 보여주었어요. 안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이레나와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탈리아, 이레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녀의 몸은 여전히 러시아의 추위를 간직한 듯 차가웠지만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정말 기다렸어. 이레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멈춰서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의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반짝이는 바닥,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과 로봇 안내원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이야?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아. 이레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특히 안내 로봇이 다가오자 안나는 놀라서 제 뒤로 숨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움직이는 기계인가요? 맞아. 안내 로봇이야.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길도 알려줘. 안나는 조심스럽게 로봇에게 다가가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로봇은 영어로 반응했고 안나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레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이 공기 따뜻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긴 그래. 괜찮은 나라야. 단 살아볼 의지만 있으면. 공항을 나오는 길에 이레나는 자동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문이 저절로 열리자 그녀는 마치 마법을 본 것처럼 놀랐습니다.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센서가 사람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열려. 여기선 흔한 거야. 이레나는 몇 번이고 자동문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신기해했어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탈 때는 안나가 처음에 두려워했지만 곧 즐거워하며 소피아와 함께 타고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공항철도로 향하는 길에 이레나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화장실 표지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몇 분 후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나탈리아, 화장실에 휴지가 있어. 그리고 물이 자동으로 내려가고 손 말리는 기계도 있고. 러시아에선 공공장소 화장실이 대부분 작동하지 않거나 더러운데 그녀의 놀라움에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레나에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공항철도를 타고 가는 동안 이레나와 안나는 창밖을 내내 바라보았어요. 깨끗한 도로, 정돈된 건물들, 그리고 푸른 하늘. 저기 봐. 모든 건물이 온전해. 폭격 자국이 없어. 이레나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한국의 평화로운 일상이 너무나 특별하게 보였나 봐요.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을 때 안나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시간에 맞게 오네. 더 놀라운 것은 지하철 아니었어요. 이레나는 와이파이 표시를 보고 물었습니다. 여기서도 인터넷이 되는 거야?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래.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터져. 거의 모든 곳에서 연결돼. 이레나는 즉시 와이파이에 연결해 영상통화를 시작했어요.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선명한 화질로 통화가 되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올가, 들려? 보여? 나 지금 서울 지하철 아니야. 인터넷이 되는 거 봐. 화면 속 올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통화는커녕 문자 메시지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태원으로 가는 길에 이레나는 스마트 교통카드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결제가 된다는 사실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마법 같아. 우리는 아직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곳이 많은데. 역에 도착해서 출구로 나오는데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러시아어 책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외국인 지원센터 안내입니다. 이레나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가 러시아어로 대답하자 자원봉사자는 미소 지으며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헤어질 때 자원봉사자는 이레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이레나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누가 나한테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준 게 몇 년 만인지 몰라. 집에 도착해서 준비해둔 방을 보여주었어요. 소박하지만 깨끗한 이불과 따뜻한 난방, 그리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도 놓아두었죠. 이레나, 안나, 앞으로 여기가 너희 집이야. 편하게 지내. 이레나는 방을 둘러보다가 온도 조절기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온도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러시아에선 중앙난방이라 통제가 안 돼. 게다가 요즘은 대부분 끊겨 있고. 이레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어요.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 평화롭게 오가는 사람들. 그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탈리아, 정말 고마워. 이건 꿈만 같아. 안나는 이미 소피아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식사로 준비한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이레나가 물었어요. 이제 우리는 뭐가 될까? 난민, 이주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난민이 아니라
시작하는 사람들이야. 새 삶을 선택한 거지. 이레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안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선 우리도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레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여기선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밤 소피아와 안나는 같은 방에서 잠들었고 이레나와 저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러시아에 남겨둔 것들, 한국에서 시작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레나가 속삭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럼 처음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봄의 첫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꽃가게 앞 벤치에서 우리 넷은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레나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안나와 소피아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며 즐거워했어요. 나탈리아, 이레나가 말했습니다. 우린 도망친 게 아니야. 살아보려는 선택을 한 거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전쟁과 불안을 피해 온 것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를 찾아온 거니까요. 그리고 이곳 한국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레나와 안나가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시작하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